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해서 아예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가 태어나기 하루 전까지 낙태를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온 거죠. 뭐 그걸 꼭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원칙은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박정희 때 그 이신당 국민소득을 높이려고 애를 못 낳게 하려고 그때 완전히 낙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호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형사법에는 낙태죄가 분명히 있지만 모자보건법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무제한 낙태를 민간에 풀어버린 거예요. 민간 의료 시장에. 그래가지고 이제 7, 80년대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뭐 대통령 시절 군사 독재 시대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대량 낙태를 주도했고 2000년대 이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저는 뭐 요 시대를 뭐 저 스스로는 페미 문화 독재 시대라고 보는데 이 시대에는 그냥 국가가 또 대량 낙태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대량 낙태가 줄기차게 시행된 나라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보수적인 그 목사님인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박정희의 모든 걸 다 지지하지만 그러나 이 인구가 증산되는 것을 막은 것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인 시각이에요. 일본이 지금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5천만도 만드는 분위기고. 우리가 인구 정책을 50년 전에 잘못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우리 인구가 한 1억이나 1억 5천 정도 갔으면은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글쎄 말이에요. 내수 시장으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뭔가 50년 전부터 잘못된 정책을 해왔다 그러면은 현 정부라도 과거 정부의 정책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이걸 유턴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가부 시스템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여가부를 없애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뭐 모이기만 하면 일만 하면 페미 정책 만들어내는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적폐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였어요. 인구 문제. 20년 동안 완벽하게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게 어떤 미션을 어떤 부처에 맞췄는데 20년 동안 계속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죠. 폐지하거나 뭐 바꾸거나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하고 기재부는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없애거나 이제 뭐 조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가부도 비슷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한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이재명 대통령 지근거리에 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처음부터 뭐 페미가 어떤지 알고 그러셨겠어요. 그냥 맡겼던 거예요. 이제 뭐 존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곁에 두는 부분이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 좀 해보면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역시 그렇죠. 낙태죄 폐지 과정에서 큰 그릇된 족적을 남겼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드리려면은 이제 조국 민정수석 영상을 좀 보고 영상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영상 하나 좀 플레이해 주세요.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완전히 우리 법 현행 법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이니까 선진국 시스템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문제점을 저렇게 지적했으면 대안을 뭘로 해야 될까요? 대안.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저렇게 제시했으면은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이 법제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제시했다면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게 제1 대안으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발표할 때 대안이 나오게 했는데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첫 번째 대책이에요. 청소년들에게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교육을 체계화하겠다. 아니 보세요. 책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고 대안을 피임,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국가가 청소년들한테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면은 이거
거짓말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말하고 뒤에 말 나오는데 한 3, 4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앞말 뒷말이 지금 정합적이가 않잖아요. 네.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짓과 좀 위선인데 거짓말을 예. 한 것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떠든 것일 수도 있고 다 좋은 말만 하려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제 앞뒤가 뭐 상충돼. 저분은 저럴 수 있는데 우리 언론이나 이런 지성인들은 저분이 앞뒤 안 맞는 거짓말한 거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영상 매체 한계예요. 키 크고 잘생긴 분이 저렇게 거짓말을 영상 매체에 나와서 하면 파악을 못해요. 파악을 못해. 이게 책으로 읽었으면 이거 앞뒤 안 맞네 이게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 영상 매체는 외모가 좋은 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다 믿어버려요. 저는 여기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네. 조국 민정수석이 저 당시에 저런 말을 한 거는 이제 국가 차원의 성교육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네. OECD 선진국 중에 피임이 국가 차원의 성교육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 정책이 그냥 실행돼가지고 낙태죄 폐지까지 일사천리로 가버렸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인구 정책을 좀 바꿔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출산율이 1.05로 시작했다가 이제 0.9대로 떨어지는 네. 아주 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엑셀을 밟은 거죠. 악셀을 밟았다. 예, 유턴해야 되는데 엑셀 밟아버린 거예요. 하하. 예, 풀악셀 그것도. 예. 풀악셀. 예. 풀악셀. 예. 알겠습니다.